96페이지 나오는 인감은 등기 의무자 거를 내는데, 그죠? 거기 써졌습니다. 어이에 보세요.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고 하고, 그죠? 그 전 이름이 등기 필정이고, 또 실무에 가면 아직도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이라 합니다. 등기하고 의무자가 지금, 그죠? 등기하고 받아온 등기 필정보인데, 의무자가 매도인입니다. 여러분, 일단 매도인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고 받아온 등기 필정보를 넘겨주는데, 우리는, 그죠? 넘겨주는데, 요거를 내는 거는 고 써놨습니다. 의에 등기 의무자 확인 받는 건데, 나중에, 그죠? 등기 필정보하고 여러분 인감, 요 두 가지는 누구 걸 내야 된다? 의무자, 매도인 확인하는 거. 이것도 중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감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어느 걸 없애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인감을 없애야 돼요. 또 인감 이야기도 하죠, 나중에 끝에. 인감제도, 이게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일제 잔재로 이 두 가지 다 의무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등기필 정보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매도인이 등기소 가야 됩니까? 등기할 때, 그죠? 매도인이 의무자 가야 됩니까? 의무자가 가는 게 아니고 등기필 정보와 인감이 가야 됩니까? 물으면 이게 가야 돼요. 서류가 가야 되고 매도인은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이 서류 가지고 매도인이 판 거, 매매한 걸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2번에,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우리 책에 등기필 정보를 보셨죠? 그 안에, 등기필 정보 안에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가 적어져 있습니다. 요게 등기필 정보고요. 자, 두 번째 있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게, 그죠?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실무 때문에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이 등기필 정보를 매도인이 멸실,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한테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지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는 날, 매수인이 중개업소에서 잔금 치는 날, 매도인은 등기 서류 갖고 와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다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서류 갖고 와야 돼요. 등기필 정보 갖고 와야 되고, 인감대 와야 되고, 주민등록 초본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 시간에 주민등록 초본 때 와야 돼요.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나중에 요거는 실무입니다. 실무 초본 때 와야 되는데, 이 인감하고 초본은 다 동사무소 가면 떼주죠, 여러분. 그런데 매도인이 있죠.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다면 요 세 가지 방법 있죠, 밑에. 그건 절대 재교부 안 되니까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1, 2, 3번에 있습니다. 1번이 있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의무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이게 맨 끝에 여러분 직접 뭐 한다? 출석.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직접 등기소 등기하는 날 의무자 가면 되죠, 매도인이. 두 번째 있죠. 등기 신청의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만 말하는데, 법무사 생각하세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등기 의무자들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위임 확인 서면을 제공해 줍니다, 법무사가. 요거 위임 받았다는 거를 자기들이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가지고 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청서. 위임한 대리인이 할 때는 그 권한증명 서면, 여기 위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나 위임장에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정을 받고요. 여러분, 공정. 이 공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도 공정해주는, 법원 앞에요, 공정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받아 등기하면, 이게 공정서면 부분인데, 공정을 받아서 내면 돼요.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물으면 이렇죠. 그 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매도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도인 자격으로 등기 필 정보가 분실됐다면 없어졌다면 어떤 경우든 그죠 분실했다면 이 셋 중에 어느 방법으로 등기할 것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뭐 한다 그러겠죠. 출석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누구한테 주로 맡깁니다. 법무사.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법무사가 이거 위임 확인 서면 이거 작성해서 내줍니다. 공정 이거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정 이거는요. 최하 50만원 100만원 줘야 돼요. 이 공정 비싸니까 법무사한테 맡겨놓으면 법무사가 알아서 요 확인 서면 써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하실 때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매도인이 등기 서류 갖고 오라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인감하고 주민등록 초보는 때 왔는데 등기필 정보 이게 없다고 분실했다 그러면 그죠 매수인 쪽에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매수인한테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맡기면 위임 확인 서면 요거 작성해서 내주는데 요거 쓰는데요 실무적으로 법무사가 5만원 더 받습니다. 추가로. 그럼 아까 그죠 법무사 비용이 30만원인데 요 30만원은 누구 부담입니다?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수인 부담이에요. 요 5만원 요거는 35만원이 이제네. 요거 없으면 등기필 정보가 분실되면 35만원 받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 5만원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매도인이. 요거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요 부분은. 그게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개하실 때 가끔 전화 옵니다. 중개업자들.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가 분실됐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다. 이 방법 들었는데 그 말이죠. 시험 끝나고 나면. 그죠? 그죠? 그걸 물으러 와요. 에? 물으러 와.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직접 출석해도 되는데 이거 거의 없습니다. 법무사들이 다 해줍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 3번에 있죠, 여러분. 등기필 정보 제공 여부인데 원래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에 판결 요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확정 판결을 받아 단독 권리자가 한다 그랬으니까 이 권리자가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 매수인이 판결을 받아 가지고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고요. 반대로 성소한 누가 할 때는요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매도인입니다. 이 매도인이 판결로 단독 신청할 때는 이건 제공해야 돼요. 누가 할 때는 제공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왜? 이걸 누가 하고 있으니까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할 때는 내야 되고 앞에 매수인이 판결받아 할 때는 안 냅니다. 2번은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 소유권 보존이나 상속 등기 같은 거는 안 냅니다. 요거는 제공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상속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이거 있죠 이거 상속하고요 유증이 달라요. 상속은 안 내는데요 유증으로 할 때는 내야 돼요. 유증으로 할 때는 누가 등기합니다? 상속인이. 요거는 내야 돼요. 그건 알아두시고 기타 등기필 정보 제공도 요하지 않는 게 관공서가 촉탁으로 하거나 수용 등으로 할 때는 이 수용도요 누가 수용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수용할 때는 안 내는데 마지막 문제가요 여러분 문제풀이 가서 이게 여러분 이제 7, 8월에 가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때 마지막 나온 문제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 물었을 때 그죠? 요 상속도 나오고 유증도 나왔어요. 그럼 상속은 안 내지만 상속 등기는 뭐는 내야 됩니다. 유증. 요게 마지막 나온 문제 답이에요. 유증은 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넘깁니다. 92페이지. 여기가 이제 복잡한데 제3자 허가서 동의서인데요. 승낙서인데 공법에 그 1번, 2번 있죠. 허가서. 1번이 토지거래 허가, 2번이 농지법 요거고 3번 이건 아까 제가요 외국인이요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에 권리 취득하고 등기할 때 시장 등에 가서 신고하거나 허가받, 이게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이건 중개사법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사법상 동의서, 이거는요 2번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농지증명 표 보십시오. 이 표도요 외우라고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다. 외우면 됩니다. 외우라는 사람도 있죠. 외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있죠. 위에 칸에 토지의 유상거래입니다. 유상의 소유권 이전, 그게 밑에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토지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이런 계약에 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있죠 지상권, 요런 계약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에 허가 제도를 물었을 때 나온 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칸에 1번 있죠. 지상권, 요거 보시고, 요것도 유상으로 할 때입니다. 유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죠, 뭐 가등기 판결이 읽어보시고, 밑에 칸에 있잖아요. 토지의 무상증여, 치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이건 허가 대상 아니고요. 쭉 가다가 3번에 토지예고, 밑에 칸에 3번 토지의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인데 임차권 보세요. 임차권. 자, 임대차입니다. 이걸 구별하라고 한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빌리는데, 여러분, 빌리는데 지상권 설정하면 유상으로, 그것도 유상으로 하면 허가 받아야 되고, 임대차를 하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럼 중개하러 가시면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외곽에 많습니다. 우리 대구 외곽에 시내보다는 외곽에. 허가구역인 지역 안에서 토지를 빌릴 때 허가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상권은 허가 대상이고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임대차를 해야 되죠. 그죠? 지상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것도 법이 잘못된 겁니다. 법이.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 찍으러 왔고 시험 끝나면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 중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개를 할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중개할 때 땅 빌리러 오면 지상권 중개해야 되겠어요? 임대차 중개해야 되겠어요? 임대차. 뭐를 안 받으니까요, 허가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피해가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무에 가면 잘 피해 가셔야 돼.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중개하러 가보세요. 법을 놓고요, 여러분, 법을 딱 놓고 이걸 뭘 안 받으려면, 내가 뭘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제 중개하러 가시면, 그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죠, 아직 이거 뭐 외우라고 제가 자꾸 외우세요 안 합니다. 이런 것만 있죠. 지상권, 임대차 생각하면서 지상권은 허가 대상이고 임대차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 그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게 공법에 있다가, 공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 뭐 중개사법부터 공법입니다만은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중개사법으로. 중개사법 안에 거래신고법률, 부동산 거래신고법률로 갔으니까 작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요건, 지정권자, 지정절차, 지정효과, 이거 어디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사법에. 작년부터 이제 중개사법이에요. 재작년까지는 공법에, 국토계획법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거 배우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써진 게 있죠. 중개사법 그 책에 있는 이게 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농지는, 여러분, 우측에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뭐 설명은 이렇죠. 허가제 저거는, 토지거래 허가제 저거는 왜 도입했죠? 저거 왜 만들었죠? 허가제 저거
중개사법 시간에 맨 앞에 나오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뭐로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그 말은 허가제도는 왜 도입했어요? 투기 방지. 투기 방지고 농지 이거는 왜 도입, 농지 증명을 왜 들어왔? 이 제도가 왜 있죠? 농지는 누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농업인. 농민이라 하는데 법에서는 농민이라 안 하고 뭐라 하죠, 여러분? 농업인. 근데 농업인이 취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 농업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것도 내가입니다. 오늘 이제 내가 농지를 취득하는데 여러분은 농민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농민이에요 아니에요? 농업인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죠. 생긴 건 농림지역으로 생겼는데 그죠? 뭐 누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거울 보세요. 거울 봐봐. 그 얼굴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인가 농림지역인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죠. 아, 여러분 이 얼굴을 보세요. 재개발해야 되는지 재건축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아실 거 아니야. 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에? 거울 보세요. 저한테 이쁘냐고 묻지 마세요. 제발. 거울 봐라 거울. 자, 농업인이 있어요. 여기 영천서 오신 분 있나? 작년에 여기 있는데 영천서 그 농사 짓는 분이 있었어요. 영천에서 농사 짓는 분의 그분은 공부하러 왔는데 야간에 그분은 농업인이죠.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영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농지 취득할 수 있죠. 오늘 나는 내가 그죠 농업인이 아니면 위에 있죠. 매매, 정여 이런 걸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받아야 되고요. 밑에 칸에 있죠. 우리 시험에요. 늘 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 농지법 시험에 재작년에 나왔고 우리 시험도 나오고 중개사법에 농지 중개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 밑에 칸에 1번이 나왔어요. 상속 이거 농지 증명 요하지 않는 거. 그럼 다 아시죠? 농지를 상속받아서 등기해 간다 내가. 그러면 농지 증명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고 저 상속은 참 안 받아도 되고 위에 칸에 있는 이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 그 아까 있죠. 이거 하나 보십시오. 밑에 칸에 요거 상속 이거는 이제 상식이고요. 여러분 밑에 칸에 이 농지 쭉 써놓고 그죠? 5번에 잠깐 보세요. 밑에 칸에 5번 농지의 가등기 요거 아까 그죠? 92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제 위에 칸에 3번에 보시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가등기를 치려면 이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나 농지 가등기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농지의 밑에 칸에 아까 5번에 농지 가등기 칠 때는 농지증명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실무입니다. 여기부터 농지 가등기 칠 때는 농지 필요 없는데요. 농지를 이렇게 많이 가등기를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해요. 논 사놓고요. 들어보세요. 논 사놓고 등기 못 태우죠. 여러분 논 사놓고 등기를 못 태우죠. 이전 등기를 무슨 증명이 없으면 농지 증명이 비농민. 여러분 농업인이 아니면요 농지 취득을 못 해요. 그래서 논 사놓고 논에다가 등기 못 태우면 뭐를 쳐둔다? 가등기. 실무에 가보세요 여러분. 영천만 나가. 여기도 우리도 농지 있습니다. 동구도 여기 여러분 여기 그린벨트 이 대구 이 동구가 특히 그렇죠. 영천 넘어가는데 대구시 외곽에 있죠. 외곽에 도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은 전부 뭐로 지정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대부분 무슨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이 안에 주로 뭐가 많습니다? 논밭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가면 바로 이 안심 나가면 우리 여기 나가면 논밭 있죠. 저거 다 묶인 거예요. 저 개발 못하게 돼 있어요. 저 풀어주면
풀어주면 개발됩니다. 그럼 논 사실 때 풀어주는데 풀리는 데를 사셔야 돼. 그러면 10배, 20배 올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끝나고 논 사러 갑시다. 돈 있어야지. 그죠? 논 사놓고 풀리기만 하면 이거는 로또입니다. 여러분, 로또인데. 그래서 논을 사놓고요. 논 사놓고 이전 등기 못 태우면 뭐 쳐놓는다? 가등기. 그럼 우리가 법에서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지만 가등기만 쳐놓고도, 여러분, 가등기만 쳐놓고도요, 이거 소유권 행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논에 가등기 쳐놓은 거는 논 사놓은 겁니다. 저거 알겠죠? 소유자 갑이고요. 소유자 갑이고, 이 농지예요. 이 논의 논. 2번 가등기 쳤습니다. 어리. 자, 논은 거죠. 보세요. 논 소재지는요. 논 소재지는 이 등기부에, 등기부상의 뭐 표제부에 논은 영천시 무슨 면 무슨 업 돼 있고요. 가등기 쳐놓은 사람 주소 보세요. 밑에 을의 주소 보세요. 을의 주소 보면 대구시 무슨 구 돼 있어요. 그러면 대구 사는 을이 영천에 있는 뭐를 사놨다? 논을. 알겠죠? 수없이 만납니다. 여러분, 아, 이거 논 사놨네. 논 사놨어. 그죠? 저겁니다. 알겠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피해가라고 있는 겁니까? 피해가라고. 잘 피해가세요. 피해가다가 걸리지 말고. 다른 사람 다 피해가는데 혼자 걸려가지고 나 학교 좀 갔다 올게. 에? 에? 3학년 1학년 들어가면요, 에? 이제 1학년으로 학교 가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3학년 올라가고 이명박이 2학년 올라가요. 내가 이제 1학년이야. 에? 그래서 가서 다시 배우고 오셔야 돼, 법을. 그럼 그 학교 가면요, 법을 참 많이 가르쳐줘요. 선배들이 또 계셔. 선배들이 너 왜 들어왔냐 하고 이렇게 묻고 가르쳐줘요. 다시 나가거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겠죠?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보십시오. 가등기를 쳐놨는데, 갑은 을이 가등기 쳐놨는데, 그죠? 갑은 이거 못 팔아먹어요. 여러분, 원래 소유자는 가등기, 논 사놓고 가등기 쳐놓은 거예요. 만약에 갑이 제3자 병한테 팔아먹죠. 이거를 제3자 병한테 팔아먹으면요, 을이 본등기 치면 병의 등기는 짓고 말소 아닙니까? 근데 을이 본등기를 못 쳐요. 뭐가 없으면 농지증명이. 농지증명을 못 받으니까 을이 본등기를 못 쳐요. 이거를 이전합니다. 가등기 이전 2의 1. 누구한테요? 농민한테. 농민한테 넘겨요. 여러분, 농민한테 판다고요. 농업인한테. 그래가지고 본등기 치면 이 사람이 본등기 치면 이 제3자 등기는 짓고 뭐 시킵니다? 말소. 여러분, 가등기 이전이요, 가등기 이전이 안 됐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가등기 제도가 나올 때는 98년입니다. 1998년까지는 가등기는 이전이 안 돼요. 이전 못한다 했어요. 판례를 바꿔, 이 획기적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판례가 무슨 등기로? 2의 1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 판례를 보면서 그죠? 이런 사람들 있죠. 중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건 정말 좋은 판례다.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나왔네. 이제 가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넘깁니다. 이거 여러분, 전매하는 데 가보면요, 이 분양권 전매도 하지만 이런 거 전매하는 데 가보면 계속 가등기만 돼서 2의 1, 2의 1이 2의 누구한테 또 넘깁니다. 2의 3 계속 넘깁니다. 이거 여기 넘겨가지고 투기하고 그래요. 이게 등기 치고 넘기는 것도 있고요, 가등기 안 치고도 넘기기도 하죠. 여러분, 실무에 나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농민한테 넘겨서 본등기 쳐버리면 이 등기 병은 뭐 됩니다? 직권말소. 그러면 갑도 못 팔아먹지만 가등기 쳐진 논을 병처럼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갑니다, 여러분. 이거 안 사가요, 이거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본등기 치면 말소니까. 이런 걸 가지고 논에 뭐를 친다? 가등기를.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실무에 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체 법을요, 이 법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법을 배우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답 찾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답 찾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게. 그거는 이제 실무에 가면 답 안 찾아도 돼요. 3번이 답이다, 그거 몰라도 돼요. 공법을 보고, 공법을 펴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줄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농지 증명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만 해두시고,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보세요. 대리인이 할 때니까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1번에 그 써졌습니다. 법정 대리 같으면 가족 등록부 이런 것 등이고, 임의 대리는 위임자 이런 걸 냅니다. 그건 뭐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읽으면 보시고 넘겨보시고, 요걸 가끔 묻는데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데 종중입니다, 여러분. 종중 등이 등기할 때는 요 5가지를 또 내야 됩니다. 그 중에 그죠, 정관 기타 규약부터 가다가 3번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3번 총유물. 그러면 여러분 종중재산입니다. 이게 종중재산 관리, 특히 처분을 하고 등기할 때는 사원총의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3번 이게 종중재산을, 종중 땅을 처분하고 등기할 때는요, 이게 처분결의서예요. 이걸 내야 됩니다. 이건 어떨 때 내느냐? 거기 밑에 괄호 안에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뭐일 때만 냅니다. 의무자. 그럼 반대로 요건 권리자일 때는 냅니까? 안 냅니다. 요걸 집중해서 묻습니다. 자, 다시 그죠? 여러분, 종중 땅을 설명 들어보세요. 종중 땅을 뭐 했습니다, 여러분? 처분하고 등기할 때는 종중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잖아요. 그때 이걸 내야 됩니다. 처분결의서를. 그 권리자일 때는 안 냅니다. 요거 하나만 꼭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7번에 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는 그죠,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번호를 내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국가 외국인 등은 이 등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여기 국가부터요, 외국인까지인데, 자, 국가 등은 국가 이름으로 등기된다 그래요. 아까 이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가 이름으로 등기되니까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는 국토부 장관이 그 등록번호를 지정고시하고, 이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우리 재외국민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중에 주민번호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에 부여하고,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 요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여러분. 이게 아까 종중 등입니다. 여러분 4번에 그죠, 종중 등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요 등록번호는 그건 시군 구청장이 부여하고, 외국인은 체류지가 없으면 대부분 소재지가 체류지로 보는데, 그 끝에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한다. 이거는 읽어만 보시고, 아마 이게 6회인가 26회인가 7회죠. 그때 요게 한번 나왔는데, 지금 이 등록번호 묻는 거는요, 지금까지 시험에 있죠. 여러분 28번에 28회 시험까지죠. 작년까지. 이게 딱 2번 나왔는데요. 이거 묻는 문제가 2번. 그게 10년, 거의 뭐 제가 말합니다, 10년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는 문제풀이 가서 소개만 하고 갈 겁니다. 이거 뭐 지금 당장 이거를 다 외워라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도 8번으로 갑니다.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인데, 이게 여러분 그 소유권 보존, 특히 이전 등기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인데, 이게 그 끝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매매로 이전할 때는요, 매도인 매수인 각 한 통 낸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인데, 매도인은 초본 때 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초본, 매수인은 등본이에요. 근데 이건 구분하는 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시험에는 매도인도 내야 되고 매수인도 내야 된다는 것만 아세요. 양쪽 다. 그러면 초본이라는 거는, 여러분, 초본은 여러분 주소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할 때 주소부터 지금까지 옮겨온 주소 다 나온 거 있죠. 다 나온 거. 적게 옮겨온 사람은 한두 장이고, 앞전에 무슨 사건 때문에 또 초본 누구 내라 그래서 떼오라 했더니 한 6장 됩디다. 6장 된다는 거는 많이 옮기댕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등본은 현재 주소만 나온 거. 그러면 매도인은 초본, 우리 실무에 있죠. 중개하실 때 매도인한테는 반드시 뭐 떼오라 해야 됩니다. 초본. 이 등본 갖고 가면 등기 안 받아줘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등본 내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9번이 토지대장 등 대장이고요. 10번 있죠. 10번이 건물 등의 도면,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라는 도면인데, 자, 대장부터 먼저요. 대장은 여러분 소유권 그 보존 이전 등기할 때 내는데, 2번에 있죠. 그 요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2번에 그 소유권 등기 2번에 왜 내는지만 아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표제부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과 등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뭐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고, 물으면요 2번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괄호 2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할 때입니다. 거기도 변경 멸실이지만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할 때는 먼저 대장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 분할 생각하세요. 토지 분할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 하려면 토지 분할이 되면 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대장. 토지 대장부터 먼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토지 뭐를 내야 됩니다. 대장.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적법에 토지 분할은 우리 등기 앞에 지적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분할하고 등기할 때 대장을 내라. 10번에 있죠. 이건 도면입니다. 근데 1번에 있는 건물 도면하고 2번에 있는 지적 도면 토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앞에 거는요, 건물이나 이거 앞에 1, 2번 빼고 나머지 있죠. 3, 4번하고 2번에 있는 전체를 설명합니다. 제가 시험에 묻는 거 있죠. 작년에 여기 나왔습니다. 이 강론의 용의권에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이거 등기할 때입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뭐를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 뭐를 내라? 도면. 그 이유는 도면에다가 일부를 뭐 해줘야 됩니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겁니다. 아시죠? 이거 하나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작년에 용의권 문제 물을 때 나왔던 겁니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 자, 이놈의 그 인감입니다. 인감. 여러분, 인감 증명서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의무자 것을 내는데, 그 1번에 있죠. 밑에 인감을 제공을 요하는 거, 이 6개 있죠. 이 6개를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나중에 읽으십시오. 2번으로 내려가면 묻는 게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감 제공을 요하지 않는 등기, 이걸 묻습니다. 소유권 보존부터, 그죠? 이 의무자 없는 이런 등기 쭉 가다가, 여러분 여기 안에도 2번 있죠. 2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 말소 등기 있죠. 여러분, 이것만 잘 봐두세요.
저당권 등 말소 등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여러분이 은행 내가 있죠. 내가입니다. 내가 은행 가서 저당 잡을 때 돈 빌리고 내 집을 저당 잡을 때는 인감 냅니까 안 냅니까 물으면 인감 내야죠. 저당 잡을 때는. 그럼 여기는 저당을 잡는 겁니까? 저당을 잡는 겁니까? 말소합니까? 말소. 이건 인감 안 냅니다. 나머지 그죠? 나중에 읽으시고 이것만 2번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있죠. 인감 제공 요하지 않는 걸 물어가지고 그 1번에 있는 이걸 주로 냈는데 그건 다시 안 냅니다. 2번을 주로 답으로 내고요. 이제 나오면 우측에 있죠. 97페이지에 있는 그 3번에 이건 읽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인감, 법인 등의 경우 인감인데 자 1번에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자가 법인이나 외국 회사면 그 등기소 증명을 얻은 이거 법인은요 대표자 걸 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말은 종중 등은 대표자 관리인 인감 내고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본인이 아닌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내야 돼요. 거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 거 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 거 냅니까? 법정 대리인 거 냅니다. 3번에 재외국민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소유 부동산 처분할 때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인감을 내고 4번 외국인 이놈이 일본 놈이에요. 왜 이게 일본 놈이냐 하면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인감을 내도 되고요 본국 여러분 세계에서 인감 발행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인감은. 그래서 이게 일제의 잔재입니다. 거기 본국이 일본국입니다.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하는 인감을 내도 되고요. 5번에 이거요 여러분 실무에 해보셨죠. 부동산 매매로 이전 등기할 때만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인감을 내야 돼요. 그 매매를 중개하실 때는 인감 떼올 때 꼭 용도를 안에 부동산 뭐를 적어내야 됩니다. 매도용 요거 적어서 이걸 떼와야 돼요. 매매 외의 어떤 등기든 인감의 용도는 불문입니다. 그건 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매매만 매도용이어야 돼요. 4번에 인감의 유효기간인데요 3개월입니다 1번에고 인감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것을 내야 되고 2번에 적어진 오늘 여기까지 있죠. 인감까지 배웠던 뭐 법인 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거 다 하여튼 국가가요 여러분 등기할 때 내는 국가가 발행해서 내는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이게 달랐어요. 이게 각 그 국가가 인감부터 있죠. 인감부터 무슨 대장 이런 거 내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다 달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뭐 비교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감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모든 등본은 몇 개월로 통일했습니다. 3개월 통일했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첨부 서면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 알아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보십시오. 이게 뭐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등기 원인 정보부터 인감까지 이게 뭐다 요것만 개념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98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체를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인데 여러분 접수를 하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등기소 갔다가 접수시키면 그죠? 등기소에서 이제 접수 받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심사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심사가 거기 두 번째 보면요 각하사유 이거죠 여러분.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럼 각하사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11가지 중에요. 2번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합니다. 2번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이게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여러분 우측에 있죠. 나중에 11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3, 4번 보십시오. 99페이지에. 이제 여기 마지막 예상 문제가 이겁니다. 3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10개. 10개. 요건 법에 있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10개고 4번이 비교입니다. 비교. 요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100페이지까지. 요거는 오늘 등기된다 안 된다는 거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1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5번입니다. 심사해 가지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기록하고요. 그죠? 기록하겠죠. 등기관이 기록하고 등기필 뭐를 준다? 정보. 이걸 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받아오면 물론 법무사가 하면 등기필 정보를 법무사가 받아주죠. 받아다 주죠. 이걸 이제 받으면 등기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6번에 있죠. 맨 밑에 여러분. 그 101페이지 맨 밑에고 6번은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어딥니까? 물으면 시군구에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해 주는데 이거 왜 통지해 주느냐 하면 여러분 대장에 이겁니다. 이거 갔다 올 겁니다. 지적법으로 소유자 정리 있죠. 요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거기요 1번에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등을 했을 때 소유자 변동이 되면 그걸 통지해 주고요. 다만 2번에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시 삼형제 등기입니다. 여러분 가시 삼형제 등기는 통지 안 합니다. 통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왜 통지 안 합니까? 물으면 그죠? 여러분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통지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데 여기 44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요약집입니다. 4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4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4장에 있죠. 여러분 지적정리예요. 지적정리. 그 지적공부 정리 중에 1절에 내려갑니다. 2번으로 소유자 정리 있죠. 이게 아까 이게 통지받 여기다가요. 여러분 소유자 정리 거기다가 101페이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는 101페이지 써놓으시고 나중에 지적법 할 때 제가 이 101페이지 쓰라고 합니다. 제가 1번만 읽어보십시오. 1번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여기는 아직도요. 등기필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 등기필정보고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같은 말입니다.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전산 정보자료 이 전체가요. 여러분 전체가 이게 등기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는 뭐 기준으로 한다? 등기하고 나서 통지받아서 뭐 합니다? 정리. 이걸 하라고 방금 등기소에서는 등기 끝나고 나면 뭐를 해준다? 통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지적법하고 같이 설명할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있죠. 99페이지에 있죠. 그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있죠. 등기필 정보 통지. 여기까지 이제 남았어요. 요거까지 해서 오늘 마칠 건데, 잠깐 쉬었다가요. 요거 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강론 있죠. 102페이지부터는 앞전에 이제 우리가 자료도 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수업입니다. 쉬었다가요.